그 무거운 볼링공을 이 세 손가락으로만 던진다고요? 야, 아무리 봐도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지 않으세요? 최소한 이 손가락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마이갓 신승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볼링을 치실 때 어떤 손가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지손가락? 아니면 중지... 그 다음에 약지손가락? 그런데 여러분들 검지손가락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 바로 갓승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볼링을 치실 때 요 세 손가락을 되게 중요시 합니다. 엄지는 타이밍 때문에 뭔가 중요할 것 같고, 이 중약지는 이 회전이 나와야 되는 이 리프팅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이 검지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세요. 이 볼링공은 굉장히 무겁거든요. 특히나 스윙을 하는 도중에 가속도를 받으면 볼링공이 더 무거워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볼링공을 이 세 손가락으로만 던진다고요? 야, 아무리 봐도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지 않으세요? 최소한 이 검지손가락은 얹혀서 또는 받쳐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조가 된 상태에서 볼링공을 같이 가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떠 있는데 검지 끝에는 이렇게 꽉 잡고 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 분도 계시고, 스윙하면서 이게 막 떴다 막 붙였다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절대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떨어져서도 잘 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동작이다. 에너지 전달이나 이제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그러냐면 이 세 손가락만 이렇게 있어서 내려오는 거랑 얘도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보조가 돼서 내려오는 거랑은 이론상 안정성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 전달하는 것도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볼링공은 그렇게 야구처럼 두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거워. 그렇기 때문에 좀 보조되는 손가락들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대를 보면은 코브라 아대든 몽구스 아대든 어느 정도 검지손가락이 받쳐지게 기본적으로 제작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 정도로 이 검지손가락이 보조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검지손가락 아예 안 쓰고 볼링을 잘 치는데 갑자기 붙인다. 그럼 이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요. 에너지 전달이나 안정성이 이론상 높기 때문에 연습해 두시면 그래도 유리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약지도 처음에는 막 리프팅 하니 뭐 버티니 중량치로 보내니 하면서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은근 이 손가락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단련될 시간이 필요한데, 이 검지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검지손가락도 평소에 내가 안 썼는데 이제부터 막 안 떨어지게 착 보조해가지고 같이 내려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약간의 굳은 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당연히 선수들도 겪어왔던 거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편하다. 이거 무슨 바지야? 바지는 어디라고요? 바로 가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새끼손가락은? 이 새끼손가락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지만 이 검지손가락보다는 비중이 덜해요. 물론 얘도 사람 인체 구조상 손가락을 전부 다 쓰면은 최고의 효율이 나오겠지만, 이 검지손가락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고 하면 이 새끼손가락은 그나마 비중이 적습니다. 손가락 중에. 그래서 어느 정도 회전 방향이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동성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요. 중요한 건 검지손가락이 볼링공이 지지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이 검지손가락을 받치고 손바닥을 받치다 보면은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긴다, 그게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건 좋지 않은데, 굳은 살이 박혀 있는 볼링으로 치는데 잘 친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내가 아픔을 감수하고도 여기를 이렇게 막 굳은 살이 생기게 하고도 잘 친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막 그렇게 짓눌리거나 쓸릴 정도로 과하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2004년인가 2005년쯤 됐던 것 같은데, 더 됐나? 2002년인가? 제가 여기 굳은 살이 너무 박히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그때는 선수들도 다 좋다고 했어요. 그때 때마침 제가 외국 이제 PBA 선수, 그때 당시에는 정말 진보된 볼링에 특히나 더 앞서 나갔던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좀 유명한 선수들이랑 만날 기회들이 좀 잦았어요. 그래서 그때 물어봤더니 그때 얘기로 십몇 년 전에는 잠깐 그랬던 시기가 있긴 했대요. 본인들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듣고, 아, 굳은 살 안 생긴 게 다행인가? 약간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은 살이 생기면 일단 아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 됩니다. 볼링은 최대한 안 다치게 오래 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너무 무리하게 막 아플 정도로 지지를 하는 거는 비추천 드리지만, 어느 정도 지금 검지손가락이 아예 안 움직이는 정도로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보조를 해서 내려오는 거는 진짜 따봉이다. 저희의 목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뜨는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닫아 있는데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파워풀하게 치시는 분들 이제 조용한 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움직이면 얘가 순간적으로 딱 밀릴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딱 밀려가지고 그게 싫어서 살짝 이렇게 떼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약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움직이지 않는 게 정말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율도 확연히 좋을 수 있다. 이게 좋게 생각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파워를 낼 수 있다도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내 힘을 더 효율적으로 덜어낼 수 있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볼링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거는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한테 0.1%라도 도움이 된다? 그럼 그거 다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쌓이면 진정한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볼링은 너무 많아, 그런 게 끝이 없습니다. 볼링은 참 어려운 운동인 것 같아요. 다만 그 퍼센테이지를 최대한 끌어모으시는 게 힘드시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지금까지 가승현이었습니다.